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은 이상건 씨가 쓴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에서 5장 유대인의 지혜, 부자를 만드는 유대인의 사고 방식과 교육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건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주간 재테크 경제지 ROI의 기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돈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후 돈이라는 화두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한경 와우TV 기자를 거쳐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금융 및 재테크 팀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돈은 잃어도 지식은 뺏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써도 사라지지 않고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적 자본 혹은 지적 자본이라 불리는 지식이다. 지식이 있으면 쓰러져도 재기할 수 있다. 유대인이 지식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어느 시대나 사회의 최하층민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도층으로 나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믿을 것이라곤 오로지 자신의 능력, 즉 지식과 돈밖에 없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가난만큼 위대한 스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교육열이 높다. 한국의 교육열은 결코 비할 바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에게 다음과 같은 격언이나 속담을 자주 들려준다고 한다. 책과 옷을 동시에 더럽혔으면 먼저 책부터 깨끗이 닦아라.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씩 복습하는 사이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탐욕적으로 배움을 탐해야 한다. 만약 눈앞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모든 가르침을 순식간에 체득시켜 주겠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라. 인간에게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가방끈이 짧아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유대인 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 유대인들은 먼저 생존의 논리를 가르친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는 유대주의 사고방식의 중심 문제이다. 유대인들은 박해받고 추방당해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운명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삶은 이들에게 어떻게 사느냐보다 먼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를 중시 여기도록 해주었다. 흔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폼나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자녀에게 어떻게 보다 무엇을 강조한다. 하지만 변호사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도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젠 도태되는 세상이다. 무슨 일을 하든 뭔가 달라야 한다. 강원대 사회학과 정성호 교수는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남보다 뛰어나라고 하지 않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법에서 찾는다. 둘째, 인생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가르친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주는 혹독함보다 달콤함부터 배운다. 돈을 모으는 법보다 쓰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돈이 주는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다. 돈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다. 어두운 곳을 통해 밝은 곳을 보는 인간으로 성장하라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운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소망이 유대인 교육에 담겨져 있다. 유대 상술의 기초 78대 22의 법칙. 유대인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온 존재들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듯이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일단 유대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현금을 선호한다. 현금은 어려울수록 빛을 발하는 특성이 있다. 둘째, 이들은 어려서부터 돈과 저축의 중요성을 철저히 배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돈과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들이 많다. 월급이 적을 때에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늘어도 저축할 수 없다. 버는 자보다는 모으는 자가 이긴다. 사람은 빵을 담는 바구니가 비게 되면 화를 내기 쉽다. 가난과 궁핍은 자랑과 공존할 수 없다. 돈과 저축의 중요성을 빨리 터득하는 길은 숫자와 친숙해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숫자를 끌어들이는 데 익숙하다. 그들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날씨가 덥군요 라던가 날씨가 어제보다는 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숫자로 표현한다. 즉, 오늘은 화씨 80도입니다. 또는 오늘은 어제보다 화씨 15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라고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셋째,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를 생활화한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모든 사람이 자기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라. 그리고 3분의 1을 토지에, 다른 3분의 1을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라.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토지는 부동산을, 사업은 주식을, 준비금은 채권이나 은행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의미한다. 왜 이들은 어려서부터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교육받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삶의 차이를 명료하게 이해한다. 자수성가형 부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려서 가난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난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몸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유대 전문가 테시마 유로의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책을 보면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라, 부자의 줄에 서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한다 등의 소제목들을 볼 수 있다.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은 돈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돈을 갖게 되면 돈의 가치는 내려간다. 빈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버린다면 부자가 되어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부자의 줄에 서라. 부자의 마지막 줄에 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맨 앞줄에 선 사람보다 실제로 부자가 아닐 수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부자의 줄에 서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마지막 줄이라도 부자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지만 가장 앞줄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줄에 서 있으면 영원히 가난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부자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얻은 이익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지 결코 부자들로부터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부의 원천이다. 유대인들은 이 사회에 8대2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사회가 나눠진 것은 불평등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인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보다 많다. 유대인들은 이 비율도 78대 22로 해석한다. 그래서 22쪽에 자신들을 세우려고 한다. 다섯째, 부동산에 밝아라.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그동안의 신분의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되자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부동산 소유의 꿈을 미국에서 실현하기 시작한다. 부동산 투자가 부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